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사꽃 가득했던 성북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성북동은 일찍이 동소문이라고 불렸었던 해암은 밖에 두었었던 어영청의 이 둔창이 있어서 성북둔이라고 불렸었던 데로부터 이 성북동이 기원을 했고, 성북천이라고 하는 이 개천 이름도 이로부터 기원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암은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성저 심리로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었던 공간이 되겠고요. 선전당과 같은 제단이라든지 아니면 어영청의 둔창 혹은 역참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암문 밖을 북사동 혹은 묵사라는 절이 있었다라고 해서 묵사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 어영청의 북창이 이곳에 있어서 북둔이라고도 불러왔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성북동이라고 하는 마을의 형성이 되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성북둔의 설치와 함께 성북천 일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해화문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걸 일명 동소문이라고 불렸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8개의 문 중에 하나로서 이 동쪽 지역을 드나드는 문이 되겠고요. 이 겸재의 그림에서도 동소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편 사진을 통해서 또 해암문 안쪽에서 바라본 이 동소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은 이 물루가 있고 한쪽은 물루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바라본 이 해암문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이 해암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이 선잠단이라든지 이 선농당과 같은 제사 공간이나 있고, 아니면은 이 활인서가 있었던 것처럼 교통상의 중요한 길목의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해암은 밖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북쪽으로 백악과 더불어 이 구준봉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북한산 자락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산동네, 계곡동네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선잔담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제사 공간이 위치하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북쪽 지역이 한양도성의 방어의 중요한 거점이 되게 됨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훈련도감, 금이용과 더불어 어영청이 지역을 나누어서 경계를 쓰게 되었을 때 한양도성 동북지역은 바로 이 어영청 관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북동 일대도 이 어영청이 이렇게 수비를 담당하는 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영청의 둔전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성북둔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의 성북동이 되었고, 또 성북천이라는 이름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불려왔었던 북저동, 북적동, 북사동 이런 명칭이 또 하나 첨가되어 성북동이 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화동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준봉 쪽에서 흘러내리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하천이 바로 성북천 되겠습니다. 이 성북천이 발원하는 곳은 여러분들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법궁의 바로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이 백악산이 되겠죠. 이 백악산 자락으로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구준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에서부터 지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지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준봉이 되겠죠. 이것이 백악산, 북악산이 자라게 되겠고, 이것이 구준봉이 되다 보니까 이 구준봉 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이 한양 도성과 마주한 산줄기 사이의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리게 되면서 이것이 성북천 혹은 안암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지게 된 거죠. 이 안암천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위치돼서 이것이 청계천과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북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북둔이라고 하는 이 군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하던 이런 둔전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성북동 가로 흐르고 있는 하천을 성북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도성 사람들은 성북천을 북쪽에 있는 개울이라고 해서 북저라고 이렇게 흔히 불러왔었고요. 공식 명칭으로는 안암천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성북동이 정식 행정구역이 편입된 이후에 상류는 성북천, 중하류는 안암천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 안감의 다리라고 해서 안감내에서부터 안감천 이런 명칭도 사용이 되게 되어서 북저, 성북천, 안암천, 안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구준봉에서 발원해서 성북동 일대로 흘러내려와서 청계천으로 유입된 하천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북천 골짜기에 어영청 둔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논밭을 가꾸려고 했지만 이것 자체가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이라서 농사 짓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와 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나의 특혜를 베푸는 것이 배나 무명을 빨아서 하얗게 만드는 이 포백이라든지 아니면 콩을 메주로 만드는 훈조와 같은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늘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북동 주민들의 삶에 이 포백과 훈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성북동 마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두 인물이 바로 이 어영청 대장이었었던 김한구와 안암동에 살고 있었던 홍봉안 두 사람이 공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국구로서 대단한 세도를 누렸었던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가 바로 홍봉안이었고요. 거기다가 영조의 장인이자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바로 김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이 조정전 대신들의 반론을 물리치고 성북둔을 만들어 결국 이 성북동 마을을 오늘날 있게 하는 큰 역할을 한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자와 세손을 옹립하고 몰아내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 견제하는 이런 정치적인 반대 입장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성북동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남당을 대표했었던 김한구와 북당을 대표했었던 홍봉안의 어떤 대립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북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들은 대단히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성북동 사람들은 이 별 소득 없는 농사일 대신에 이 비탈 계곡마다 과실수를 심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복숭아 나무가 심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성박 골짜기를 가득 복숭아 나무가 채우게 되었고, 매년 늦봄마다 이 복사꽃을 보러 오는 유람객들이 희뿌연 먼지를 익힐 만큼 많아서 말 그대로 봄꽃 나들이 동산이 되게 되었고, 이를 시로 표현할 때 그래서 북둔 도하라 이렇게 부르어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동소문 밖은 복사꽃 유람 나들이 동산으로 특별히 유명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곳곳 계곡마다 이렇게 분홍빛 복사꽃들이 화려했었던 곳이었고, 그렇게 흘러내렸었던 이 성북천의 모습을 20세기에 와서도 우리 해암은 밖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락에 있었던 곳이 바로 성북동으로 지금도 이렇게 대표적인 부촌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온 곳이 오늘날 성북동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복사꽃으로는 유명하지 않죠. 그러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오늘은 우리는 성북동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사꽃 마을이었었던 성북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